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EBS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네 번째 강의가 되네요. 네 번째입니다, 벌써. 자, 네 번째 강의인 조건부 확률에서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조건부 확률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그 안에 어떤 사건, 원하는 결과가 얼마나 있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걸로 우리가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쓰지. 자, 무슨 뜻이에요? B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A가 발생할 확률, B가 발생할 때 A가 발생할 확률. 그래서 이 확률은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요. B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A도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 각각의 경우를 보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지. 이 B가 발생할 확률, 이 PB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 Pn, B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A 곱 B의 확률도 결국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뭐가 돼?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로서 정의되니까 결과적으로 조건부 확률은 B의 확률분의 A 곱 B의 확률이 결국은 둘은 약분되니까 B의 경우의 수 중에 A가 얼마나 있느냐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지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풀면 좀 편한 것도 상당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은 결국은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B가 일어난 것 안에 A, 그래서 결국은 A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A의 확률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 B가 발생했다라는 확률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인 거야. B는 발생했는데 A가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PB라는 것의 정의를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와 A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B가 발생하는 경우의 확률로서 정의된다라고 설명하시면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제 이것을 말로 실생활의 예로 많이 풀어 놓죠. 그래서 그걸 잘 문제 적용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6개의 숫자 1, 2, 2, 3, 3, 3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6자리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일렬로 택한 한 자리 자연수를 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열하여 만든 일렬로 택한 한 자리 자연수, 6자리 수를 얘기하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연수 n의 100의 자리수가 3일 때 1000의 자리수와 10의 자리수 중 적어도 하나는 2일 확률을 계산하자. 자, 적어도 하나는 2일 확률. 그러니까 100의 자리수가 3이라는 전제하에 그 중 1000의 자리나 10의 자리가 둘 중 하나는 또는 둘 다 2가 될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그런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6자리 자연수니까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 것 6팩, 그리고 2가 2개니까 2팩이고요. 3이 3개니까 3팩. 그래서 총 60까지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사건을 보자. 이제 100의, 이 중에서 100의 자리수가 3일 때, 그럼 100의 자리수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수가 있는데 이 중에 이 100의 자리수가 3이라는 겁니다. 이 전제하에 10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적어도 하나는 2일 확률. 그랬어. 그럼 먼저 이렇게 해봅시다. 이 1100의 자리가 3인 사건을 A라고 하면 A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3을 제외한 나머지 1, 2, 2, 3, 3을 이 남은 5개의 자리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뭐가 되지?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정리돼서 30까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2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적어도 하나는 2라고 한 얘기는 여기에 2가 오고 여기 2가 아닌 게 오는 경우와 여기에 다른 게 오고 여기에 2가 오고 또는 둘 다 2가 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계산을 이렇게 할 거야. 이 1000의 자리와 10의 자리에 둘 다 뭐가 2가 오지 않는 경우를 구할 겁니다. 둘 다 2가 오지 않는 경우. 이해가죠? 둘 다 2가 오지 않는 경우를 구할 거야. 그럼 둘 다 2가 오지 않는다는 건 이 1000의 자리와 10의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다? 1이나 3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상황을 따져보자. 이렇게 6개의 자리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3이 정의되어 있는 거고, 자, 여기엔 뭐가 올 수 있냐면
1하고 3 이렇게 올 수 있고 3 오고 1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3, 3 이렇게 올 수가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1하고 3이 여기 왔다 또는 3하고 1이 여기 온 경우의 수는 당연히 같겠죠. 그럼 1하고 3이 온 경우에는 남은 숫자가 뭐 있어? 1 하나, 3 두 개를 사용했으니까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봅시다. 1 하나, 3 두 개니까 남은 건 뭐예요? 2 두 개랑 그 다음에 3 하나를 남은 세 자리에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그래서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이 되고 이거랑 이거랑 가짓수가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3이 오는 경우, 즉 3, 3, 3이 왔어. 그러면 남은 요 자리에는 1, 2, 2 이렇게 1 하나와 2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그래서 이게 세 가지고 이게 6가지. 즉 뭐냐면 양쪽 이 두 자리에 2가 안 오는 경우가 총 9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확률 1에서 빼는 거지. 어떻게 뺄까요? 이렇게 계산해도 돼. 30개 중에서 2가 안 오는 경우가 9가지니까 30분의 9 이렇게 계산하셔서 30분의 9 이렇게 계산하셔서 30분의 21 이렇게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10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계산한 거야?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근데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의미가 없는 거야. PB라는 것이 뭐야? PB. 그러니까 얘가 발생했다는 전제가 60분의 30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9가지는 60분의 9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럼 60분의 30, 분모에 60분의 30이 오는 것이고 분자에는 60분의 9가 오는 거니까 당연히 결과는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정답은 10분의 7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건부 확률의 전형적인 문제죠. 우리가 그리고 경우의 수구할 때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한 번 던질 때 나온 모든 눈의 수의 합을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확률을 구하라. 동시에 한 번 던진대 3개의 주사위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6가지, 6가지, 6가지니까 총 21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 3, 3을 곱하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1, 2, 3 이게 한 가지고 2, 1, 3 이렇게 한 가지니까 순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나온 모든 눈의 수의 합을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확률 그랬어.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3개의 주사위의 총 합은 얼마가 되죠? 18이 되는 거고 이때 이 중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된다라는 거는 언제인 거야? 4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합이 2가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6이 되는 경우, 10이 되는 경우, 14가 되는 경우, 그리고 18이 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2는 될 수가 없지. 그치? 왜냐면 주사위 눈이 1부터 6까지의 값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216분에 6이 되는 경우와 10이 되는 경우, 14가 되는 경우, 18이 되는 경우를 각각을 계산하셔서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6이 되는 경우를 해봅시다. 6인 경우를 계산해보자. 6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되는 경우를 순서상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이렇게 해봅시다. 1, 1, 4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하나씩 차분히 만들어보자. 1, 2, 3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2, 2, 2 이렇게 총 3가지 상황이 있는 거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지?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서를 만들었으니까 이 114도 분명 114, 141, 411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고 1, 2, 3을 일렬로 나열한 경우 6가지 그 다음에 2, 2, 2를 한 가지니까 얘는 3가지 그 다음에 6가지 그리고 1가지 그래서 총 10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6인 경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해보자. 두 번째는 뭐가 된다고? 10인 경우를 계산해 보자 라는 거야. 자, 10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큰 수부터 계산하는 거야. 1하고 3하고 6 이렇게 되면 10이죠.
그 다음 뭐 있을까? 1, 4, 5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지. 그쵸? 더 이상 1은 안 되니까 이제 하나 더 만들면 2, 2, 6 이렇게 될 것이고 2, 3, 5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2, 4, 4 옆에다 쓸까요? 2, 4, 4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2, 4, 4 그 다음에 3, 3, 4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돼. 얘는 우리가 이제 2개짜리 자 6가지가 있고요.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3가지, 6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6가지가 몇 개냐면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18가지 경우의 수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되니까 9가지. 그래서 총 27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14인 경우를 해보자. 자, 14인 경우는 우리가 뭐 있을까라고 이제 해보면 1로는 만들 수 없으니까 2, 6, 6 이렇게 있겠죠? 그죠? 2, 6, 6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 5, 6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 4, 6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있을까요? 16인 경우 16인 경우는 뭐 있을까? 14인 경우지. 14인 경우 4, 5, 5 이렇게 있죠. 자, 값을 큰 거를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씩 내려가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값을 계산하는 거야. 더 없겠죠? 그러면 자, 또 가지수를 계산해봐. 3가지, 6가지, 3가지, 3가지니까 총 몇 가지? 9가지에 15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18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인 경우는 뭐밖에 없죠? 6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총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2일 확률은 10가지, 그 다음에 27가지, 그 다음에 15가지, 1가지를 합치게 되면 총 몇 가지가 돼요? 10 더하기 27 더하기 15 더하기 1 하면 53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 216분의 53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카메라가 따라와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 216의 특정한 사건 53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다르게도 풀 수 있어요. 다르게도 풀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 이게 조건방률 단원에서 조건방률로 꼭 풀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를 봤을 때 즉흥적으로 떠올라야 되지.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해야 되니까 즉흥적으로 딱 떠올랐을 때 가지수를 직접 계산해서 각각을 계산하면 금방 할 수 있구나라는 거.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20개의 자연수 중에 임의로 한 개를 택하는 시행에서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고 2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 이하의 수가 나오는 사건을 BN이라고 하자. 20보다 작은 자연수 N이니까 이 BN의 요 N은 1부터 19까지의 자연수가 오는 거죠. 이때 A와 B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래서 자, 독립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야. 그럼 독립의 정의가 뭐야? A와 BN의 곱사건의 확률이 뭐가 돼야 돼요? A가 발생할 확률과 BN이 발생할 확률의 곱과 같으면 이때 우리는 독립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n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들을 싹 다 더하면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A는 뭐지? 여기서 보면 시행에서 뭐지?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A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자, 소수 뭐 있죠? 2, 3, 그 다음에 5, 7, 9, 10, 11, 13, 17, 19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소수가 8개의 소수가 있는 거니까 이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 PA라는 것의 확률은 5분의 2가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BN이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니? BN이라는 집합은 N 이하의 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1, 2, 3 하고 점점점 가서 어디까지가? N까지 가는 경우. 그러니까 원소가 N개인 집합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때 PBN은 우리가 얼마로 정의할 수 있냐면 20분의 N 이렇게 확률로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갔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하고 얘의 뭐가 독립인지를 보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 값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보자고 20분의 뭐라고 할까요? 20분의 K 이렇게 그냥 해봅시다. 얘하고 얘가 공통인 게 K개 있다 라고 해서 확률을 20분의 K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PA는 이미 5분의 2인 거고 PBN은 20분의 N 이렇게 되니까 N과 K 사이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A와 BN의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K개야, 원소의 개수가. 교집합이 K개가 되도록 하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어. 이 K라는 값은 5분의 2N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 봅시다. K는 뭐였죠? 몇 개, 그지? 얘와 얘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쉽게 말하면, 그지? 곱사건의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돼 있고 이때 N은 어떤 애였지? N은 20보다 작은 자연수 N이니까 N은 1부터 19까지 올 수 있는데 K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이때 만족하는 N은 5가 올 수 있고 10이 올 수 있고 15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무슨 얘기가 될까? N이 5일 때, N이 10일 때, N이 15일 때 서로 독립이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셋 다 맞으면 답이 뭐가 돼요? 30이 되니까 5번이 답인 거고, 뭐 25가 나올 수 있고 20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지? N이 5일 때, 10일 때, 15일 때 각각에 대해서 독립과 종속을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N 이퀄 5일 때, 자, N 이퀄 5라는 얘기는 B5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B5는 1, 2, 3, 4, 5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뭐가 돼요? PB5, B5 이 녀석의 확률은 20분의 5, 즉 4분의 1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또 A와 B5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가 있을까? A와 B5 그러니까 1부터 5까지랑 얘랑 곱사 경우의 수 뭐 있어? 2, 3, 5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때 이 확률을 뭐라고 쓸 수 있어? P, A, 곱 B5 이렇게 쓰면 이 값은 20분의 3이 됩니다. 정리되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지? 20분의 3이라는 값이 이 PA 5분의 2와 PB5의 확률에 곱했을 때 나오느냐라는 거야. 그럼 보자. 20분의 3하고 얘가 5분의 2하고 4분의 1을 이렇게 곱했을 때 둘이 같아? 같지 않죠? 그럼 이때 우리는 A하고 B5는 무슨 관계에 있다? 종속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N 이퀄 5는 아니네요. 자, 같은 방식으로 해보는 거야. N 이퀄 10일 때 그러면 이 B10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 값은 1부터 9, 10 이렇게 10개를 원소로 갖는 거니까 이때 B10은 얼마가 되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곱사건의 경우는 뭐가 겹칠까? 1부터 10까지 중에 겹치는 건 이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볼게. P, A, 곱 B10은 얼마가 되지? 얼마가 됩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20분의 4 그러니까 5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해봐요. PA하고 PB를 곱해서 그 값이 얘랑 같니? 같죠? 그럼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A하고 B10은 독립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N 이퀄 10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되죠. N 이퀄 얼마일 때? 15일 때. 자, N 이퀄 15면 B15라는 값은 1, 2, 그 다음에 14, 1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때 B15의 확률은 얼마가 돼? 15개니까 4분의 3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죠. 20분의 15. 그럼 이때 얘하고 이 A하고 겹치는 게 뭐 있어?
여기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겹치니까 이때 P, A, 곱 B, 15는 자 6개 겹치니까 20분의 6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죠? 10분의 3 이렇게 해온 거야. 자, 또 해보자고. 5분의 2하고 4분의 3을 곱하면 얼마죠? 10분의 3. 그 둘이 같네. 그러니까 성립하죠? 그럼 이때 우리는 A와 B15가 독립이다 라고 정의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n = 15일 때도 주어진 조건 독립이 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독립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n = 10일 때와 15일 때 두 개니까 그들을 더하면 25. 즉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과 종속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 나오는 형태야. 그래서 좀 잘 기억하시면 되고, 다만 어려웠던 건 지금 이 곱사건의 이 확률의 값을 임의의 값 K, 경우의 수를 K로 놓고 그것을 설명해서 n이 5의 배수인 경우에 국한된다. 이걸 판단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얘기니까 좀 잘 보시고 이렇게 설정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네 번째 문제 봅시다. 네 번째 문제는 지문이 상당히 기니까 문제를 좀 잘 읽고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 이렇게 끊어놓고 보면 이거 먼저 볼까요? 이 게임에서 4쌍의 부부 중에서 2쌍의 부부가 상품을 받을 확률을 구하는 거네.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때 요 A값 2의 15제곱분의 A라는 확률이 나오는데 A가 얼마인지를 물어봤고, 뭘 물었냐면 단 부부가 부여받은 숫자는 서로 다를 수 있고 부여받은 숫자는 서로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네.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겠죠. 자, 문제를 읽어볼게. 4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에게 1, 2, 3, 4 중 서로 다른 숫자를 임의로 하나씩 부여하고 아내들에게도 1, 2, 3, 4 중 서로 다른 임의로 하나씩 부여한 후 모든 사람에게 각각 1, 2, 3, 4 중 임의로 숫자를 하나씩 적도록 한다. 남편이 적은 숫자와 아내가 부여받은 숫자가 일치하고 아내가 적은 숫자와 남편이 부여받은 숫자가 일치할 때만 부부에게 상품을 주는 게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숫자를 뽑고 그 다음에 숫자를 적은 다음에 맞추는 퀴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 1부터 4까지 4개의 숫자가 있는데 내가 숫자를 하나 이렇게 뽑은 거야. 그렇죠? 하나 뽑았어. 그리고 이제 아내도 1부터 4까지인데 숫자를 하나 뽑아서 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무슨 숫자가 들고 있는지를 내가 종이에 쓴 거야. 그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임의로 숫자를 하나씩 적도록 한다. 남편이 적은 숫자랑 아내가 부여받은 숫자, 즉 뽑은 숫자가 일치하고 아내가 적은 숫자, 남편이 뽑은 숫자가 일치할 때만 부부에게 상품을 주는 게임이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숫자 맞추기 게임하는 겁니다. 1부터 4까지 중에서. 이 게임에서 4쌍의 부부 중에서 2쌍의 부부가 상품을 받을 확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해보자. 4쌍의 부부 중에서 2쌍의 부부가 상품을 받는다는 건 4쌍의 부부 중에 2쌍의 부부가 뭐 했다는 거야? 당첨된 거야. 그럼 우리는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부부가 나와서 자, 적은 숫자 하나씩 뽑고 적은 거 확인해서 맞았나 틀렸나 보고, 두 번째 부부가 나와서 하나씩 뽑고 적은 거 맞았나 틀렸나 보고, 세 번째 부부가 나와서 똑같이 하고 네 번째 부부가 나와서 하겠지요. 지금 뭐 하고 있죠? 동일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부가 한 경우 확률과 두 번째 부부가 한 경우의 확률이 다릅니까? 확률에 영향을 줍니까? 주지 않죠. 그러니까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의 확률이니까 무슨 확률이 되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죠? NCR 이렇게 될 것이고 P의 R제곱에 Q의 N-R제곱 이렇게 되고 P 플러스 Q는 1이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그럼 자 봐. 여기서 N은 뭐야? 총 몇 번 했냐? 그랬으니까 4쌍의 부부니까 4번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쌍의 부부가 상품을 받아야 돼? 2쌍. 그러니까 2쌍. R이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P는 뭐가 되지? 한 쌍의 부부가 성공할 확률인 거지. 한 쌍의 부부가 성공할 확률. 그럼 봐봐. 부여받은 숫자와 적은 숫자가
일치할 확률은 각각 얼마예요? 4개 중에 하나씩 뽑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남편이 일치하고 아내도 일치해야 되니까 각각의 확률, 이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 P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되게 많은데 결론은 뭐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렇죠? 맞아? 그게 바로 얼마가 된다? 16분의 1. 이게 바로 뭐냐면 한 쌍의 부부가 성공할 확률, 즉 상품을 받을 확률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기가 끝났지? 4, C2 하고 16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게 여사건 16분의 15의 제곱이 바로 되는데 이 값이 바로 뭐냐면 2의 15제곱분의 A가 될 때 A는 얼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정리해 볼까요? 4C는 6이고요. 16분의 1, 그럼 얘는 2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곱하기 2의 8제곱분의 15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6이라는 거는 2가 있으니까 3 하나 약분되고 7 이렇게 되니까 분모는 2의 15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는 3 곱하기 1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수가 좀 크네요. 3 곱하기 15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얼마라는 거야? 3 곱하기 15의 제곱. 15의 제곱은 225니까 225 곱하기 3 그랬으니까 이때 A는 675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의 난도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문이 상당히 길었고 그것을 잘 이해해서 머릿속에 이런 독립시행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다면 좀 쉬웠고 독립시행인지조차도 몰랐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겠죠. 뭐 각각을 나눠서 계산해도 됐겠지. 두 쌍의 부부가 상품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총 6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쌍, 두 번째 쌍, 뭐 첫 번째 쌍, 세 번째 쌍 이렇게 나눠서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 구해놓고 나서 결과를 보고 아 이게 독립시행이었구나 라고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레벨 3의 4문제를 풀어봤네요. 자, 역시 경우의 수가 어렵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